I've asked a few of our governors to have some questions prepared. So why don't we start off with you, Dave. Dave is the CEO of Pfizer Korea. It's a topic that I'm sure you're very familiar with. You talked about biopharma. So Dav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화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욱입니다. 대선 일정에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참석해 주시고 고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보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번 대선마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가 보건의료 정책이고, 또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지금 의사 출신이고 하셔서 저는 그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은 브이노믹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그런 가치, 그리고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그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차치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위 판매 품목의 연간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산업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약 선진 기업과 그 긴밀한 협조를 통한, 그러니까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제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수년간의 많은 정부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연매출 1조가 넘는 그런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후보님께서도 그 대선 공약의 비전으로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 육성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그 혁신 신약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육성 방안에 대한 그 안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원 오브 아이디어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이 안 나온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대통령 직속에 혁신 신약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그 국내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정도의 그 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새로운 뉴 드럭 디벨롭먼트에는 $1 빌리언 10 years가 미니멈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뭐 그 매출 자체가 $1 빌리언 가 안 되는데 $1 빌리언 의 R&D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런 한국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그 뉴 케미컬 드럭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이오 드럭?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는 그 전체 규제 중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반론이고요. 실제 한국 상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황우석 박사의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그 실험의 제약을 많이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개인정보 보호가 좀 너무 심해서
이런 메디컬 에어리어에서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 핀란드에 가봤었는데요. 핀란드가 인구가 55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10분의 1인데 거기 목표가 2025년까지 전체 인구 10분의 1,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의 지놈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뉴 드럭 디벨롭먼트에 쓰는 겁니다. 사실 그런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정부는 이 데이터를 충분히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악용하지 않는다는 그 국민과 국가 간의 정부 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핀젠 프로젝트 같은 게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보면은 퍼스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분야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한쪽 편으로는 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게 어렵게 지금 법률이 모순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통과되어 있는 법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는 정부 데이터거든요. 근데 정부는 데이터 공개를 안 하고 민간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요. 사실 그 문제도 풀어야 될 숙제였는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과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다음 한국 정부가 꼭 해야 될 분야가 바로 공공 데이터 개방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 데이터는 모두 다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치 오바마 정부 1기 때 그 시작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그런 이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Mr. On. Now I'd like to ask Kevin Peters from MSD. Kevin's actually new to Korea, but I can already feel that he's doing a lot for Korea. In fact, he has his lieutenant here with him as well. And I know that they're working on an important topic that I'm sure he'd want to ask you about.